인간은 결국 개조된 어류일 뿐이다. 내 안이 물고기. 닐 슈빈, 김영사, 2009년. 이 책은 독일의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른스트 해켈이 주장한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가설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종은 발생 과정에서 자신이 진화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뜻인데, 그에 따라 인간의 배아 역시 발생 과정에서 어류, 파충류, 포유류의 단계를 밟는다고 한다. 인류의 배아와 어류의 배아는 유사하다. 둘 다 판데르와 폰베어의 세 가지 배역을 자녀 각 세포마다 전체 객체를 온전히 복제해내는 능력이 있다. 판데르는 어류와 네발 동물 사이를 잇는 고생대 대본기 물고기로 가슴 지느러미가 다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화석을 발견한 생물학자 하인리 크리스티안 판데르 이름을 따서 그 배아 세포 역시 판데르라고 일컫는다. 폰베어는 포유류의 알을 발견하고 동물이 배엽새를 제창한 카를 에른스트 베어의 이름을 딴 것이다. 다만 세포가 제 역할을 하려면 특정 시기, 특정 부분에서 스위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DNA다.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인간뿐 아니라 다른 종들의 DNA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계통의 DNA 분석 비교를 통해 진화와 생명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지구의 46억 년 중에서 대략 3억 7,500만 년과 3억 8천만 년 사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어류들이 살아남기 위해 무트로 올라온 것이다. 대봉기 암석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어류들이 뼈가 발견된다. 여자 닐 슈비는 캐나다 북쪽 북극과 가까운 곳에서 어류와 포유류의 중간 단계인 어류를 처음 발견했다. 어류와 포유류의 가장 큰 차이는 목과 다리의 존재 여부인데, 물고기는 목이 없고 어깨와 머리 사이에 일련의 골판들이 있다. 또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지만 육상동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이 있다. 이때 어류와 육상동물이 진화 경계에 있던 어류에게는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이 존재했다. 틱타알릭이라는 물고기가 이에 해당한다. 육상동물이 두개골은 척추에서 유래한 것인데, 물고기들은 두개골과 어깨가 뼈들로 연결되어 있어 몸통을 돌리면 목도 함께 돌아간다. 그러나 틱타알릭과 같은 물고기는 몇 개의 작은 뼈를 퇴화로 이루면서 목만 따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우리 손발은 각각 뼈 1개, 뼈 2개, 둥근 뼈 여러 개, 손발가락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에 반해 물고기는 지느러미 기저부에 4개 이상의 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육상동물이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어류에게도 생기는 중요한 과정을 담은 화석이 발견되었다. 단단한 근육으로 된 엽상 지느러미를 가진 유스텝 놉테론이라는 물고기 화석이 바로 그것이다. 유스텝 놉테론은 폐와 유사한 기관을 지녀 공기호흡을 하는 폐어류와 육상동물 사이 진화 과정의 빈틈을 채워준다. 폐어류도 지느러미에 뼈가 하나 있어서 어류와 육상동물이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틱타알릭은 인간처럼 어깨, 팔꿈치, 손목을 가지고 있어 팔굽혀 펴기가 가능한 어류였다. 얕은 개울에서 서식했기에 팔굽혀 펴기 동작을 이용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도망칠 수 있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해부학을 공부하면 인간의 팔과 손의 구조에도 물고기 흔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배아 형태 발생을 규제하는 단백질 신호 분자 소닉 해지호그가 있는데, 이는 물고기를 포함하여 닭, 개구리, 쥐 같은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결국 같은 구조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몸의 탄생에 대한 설명이었다.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로 진화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다. 동물의 몸은 여러 부속기관이 합쳐진 것이며 뇌, 심장, 위, 간 등의 장기는 저마다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졌다. 몸을 이루는 세포와 유전자, 단백질도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다. 가령 세포와 세포를 묶는 악유질은 그 역할을 넘어 세포 간 의사소통까지 담당하며 몸에 필요한 각종 요소를 만들어낸다. 그 외에 세포들을 뭉쳐주는 분자가 있고 세포 사이를 메우는 분자도 있다. 인간의 골격이 유지될 수 있는 건 이런 분자들이 적절한 곳에 적절한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세포 속에는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가 들어있다. 뼈세포는 자그마한 분자들을 모처럼 사용하여 서로 결합한다. 또 콜라겐은 세포와 조직들을 함께 묶는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진 때는 지구의 산소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올라간 이유다. 몸의 발생은 많은 세포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결국 지구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준 덕분에 인간이 더욱 더 큰 몸을 지닌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칼 세이건이 별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다. 별빛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다.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도 별을 보는 것과 같다. 인체는 일종의 타임 캡슐인 셈이다. 인간의 몸속에는 지구 역사의 결정적 흔적들, 고대의 바다나 숲에서 벌어진 사건들, 대기에 생긴 변화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 세포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협동하여 몸을 형성해 나갔는지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 고대 숲과 평원을 무대로 한 삶이 인간의 눈과 코를 만들었고 고대 강의 환경이 팔다리 기본 구조를 만들었다. 우리는 개조된 물고기다. 물고기 몸에 포유류의 옷을 입은 뒤 미세한 조정을 거쳐 진화한 존재다. 오늘날 인간이 수많은 질병에 시달린 것은 몸에 고스란히 남은 그 역사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물이 영장임을 자처하지만 지구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서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내 안의 물고기가 이끌어 준다.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인간이 지구와 한 몸이며 이 행성이 다른 생명들과 문명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출발점이다.